(43쪽입니다) 여주지원 2024-899 임의경제와 임의경매와 강제경매가 중복이 됐습니다. 이것은 임의경매와 강제경매가 중복이 됐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임의경매에 의해서 받아가든지 강제경매에 의해서 받아가든지 이거는 취하가 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사용승낙을 받지 않아도 갈 수도 있다 그렇게 아시면 되는 겁니다. 자 보시면 이천시 중포동의 아파트 38평의 임의경매 및 강제경매입니다. 아파트를 담보 설정 시 채무자의 아들 무상임차인 확인 후 대출 이렇게 됐습니다. 이거는 지분이 아니고 아파트가 정식으로 경매가 진행이 됐는데 서류상에 보게끔 되면 대항력이 있는 사람이 3억이라고 해가지고 신청해놨습니다. 신청을 해놨는데 이게 내용이 이렇게 된 겁니다. 여기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에 거기에 전입자가 있으니까 은행에서 전입자가 어떻게 됐냐 했더니 이거는 세입자 아니고 무상거주인이라고 무상거주인이라는 걸 받아가지고 설정을 하고 대출해 줬어요. 그랬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가 어떤 사람이 강제경매로 나왔단 말이에요. 강제경매로 나오다 보니까 이 강제경매를 그러니까 원래 주인하고 여기 산 사람하고 제가 보기에는 관계가 있는 사람이에요. 이게 보면 그랬더니 이 강제경매 나온 걸 방지하기 위해서 뭐라 하냐면 세입자가 있는 걸로 해서 자기가 세입자를 만들어 가지고 전입한 걸로 해갖고 3억이라는 것을 대항력을 행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식 임의경매 없이 이렇게 강제경매로만 나왔으면 이게 먹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해서 강제경매로 진행되다 보니까 대항력이 3억이 있다 보니까 가격이 하락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차피 기준 권리에 의해서 여기는 설정한 은행에서 배당을 받아야 되는데 가격이 너무 하락하니까 자기들이 다 돈이 안 들어오게 생겼거든. 그러다 보니까 은행에서 우리는 이게 뭐야? 여기에 있는 세입자가 무상으로 전입하자는 것이 있다 해갖고 집어넣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가짜 세입자는 강제경매를 대상으로 만들어 놨는데 가짜 경매 세입자가 때문에 정식으로 설정한 것이 피해가 보다 보니까 거기서 무상세입자라고 집어넣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이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 없는 걸로 보고 입찰에 들어가도 되기 때문에 제가 추천한 겁니다. 여기 보시면 감정가격이 얼마죠? 5억 5,700이 얼마까지 하락했죠? 2억 7,200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아파트입니다. 여기 이천시내 중심가에 있는데 이렇게 아파트인 건데 여기 보시면 기준권리가 있죠. 여기요? 4억 3,800이죠. 근데 가압류가 있죠. 2억 있죠. 그러다 보니까 강제경매로 이 가압류가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강제경매 집어넣으니까 임의경매에서 다시 청구를 얼마 했어요? 4억 2,200을 하게끔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강제경매, 임의경매가 중복이 됐다. 그러니까 강제경매로 해서 여기 보면 2억을 했다가 청구를 하다 보니까 자 보십시오. 여기 보면 신고조사 이렇게 돼 있죠. 보증금 얼마로 돼 있죠? 여기 3억으로 돼 있죠. 현황 점유자가 지금 3억으로 되고 대항력이 있는 걸로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최누구가 있고 여기 전체 보증금 3억으로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이 내용을 제가 정리했습니다. 권리신고의 배당 요구서는 배당 요구 후 종기 후 제출됨. 다시 말하면 여기 세입자가 배당 요구를 했는데 배당 요구 종기 후에 배당 요구를 했기 때문에 배당이 안 나가기 때문에 이 사람은 대항력을 행사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낙찰자에게. 임차인 최누구는 임대인에게 임대차 보증금을 지급을 주장하고 신청 채권자 ESI 제10차 유동화 전문 유한회사는 임차인 최누구에 대한 2025년 7월 29일자 임차인 배제
배당 배제 신청서 제출. 그 이유는 임차인 최누구는 부 최누구의 명의로 작성된 무상거주 확인서 첨부. 강제경매가 있고 임의경매가 있는데 설정을 하고 돈을 빌려줄 때에 전입자가 있으니까 이 전입자가 얼마였을까 물어보다 보니까 그 무상전입자다 하니까 무상전입자로 확인을 받고 설정하고 돈을 빌려줬다 이런 얘기입니다. 빌려줘서 그대로 있다가 강제경매가 나오다 보니까 여기에 있으신 분이 왜? 자기가 가짜로 전입자를 만들어 신고를 하다 보니까 가격이 워낙에 하락하니까 지금 ESI 유동화 회사라고 넘겼는데 이게 어디서 이제 가격이 너무 하락하니까 유동화 회사로 넘긴 겁니다. 넘기기 전에 어떤 은행에서 정식으로 무상 전입자라는 걸 확인하고 돈을 빌려준 거라는 얘기.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돈 다 못 받게 생겼으니까 무상 전입자라는 걸 법에다 제출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 문제 없이 그대로 낙찰 받아도 되는데 여기 보면은 쉽게 얘기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강제 경매는 2순위고 임의경매가 1순위죠. 그러니까 1순위에서 배당받아가니까 배당받아가고 배당받을 게 없는 강제경매는 10원도 못 받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강제경매로 진행되는 게 아니라 배당을 받아가는 임의경매로 보면 되고 임의경매에 의해서 신청한 곳이 무상임차인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 제가 여기 여러분이 보시겠지만 등기부등본을 축소해갖고 이렇게 만들어놨으니까 오늘 강의는 안 하더라도 집에서 한번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된 내용이라고 알 수 있을 겁니다. 50쪽을 보겠습니다. 광주지방법원 2025-158 강제경매 2분의 1 지분. 광주광역시에 2분의 1 지분 매각이 감정가격이 1억 8,600이라는 얘기는 3억 5천짜리의 아파트가 5,400만 원 때문에 경매가 나왔는데 제가 보니까 부부가 거주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1억 8,600이라는 얘기는 3억 5천짜리 아파트를 부부가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5,400만 원 정도의 값은 취하를 시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아파트가 여러 개가 있는데 요 번지수에 있는 거고 요겁니다. 102동 보면 있고 광주 시내에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돼 있고 권리 분석을 보게끔 되면 기준 권리가 얼마에 1억 7,800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준 권리가 이미 설정이 돼 있고 청구 금액이 얼마? 5,400만 원입니다. 근데 여기 보시게끔 되면 얼마죠? 보면 양누가 있고 임누가 있고 주소가 같으죠. 주소가 같고 77년생이고 83년생이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그 침대를 같이 쓰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같은 몸의 2분의 1 지분이 경매로 나왔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약 3억 5천짜리 이 아파트를 그대로 거주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갚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 추천을 한 겁니다. 자, 이번에는 55쪽 보시겠습니다. 이것도 제가 보면은 돈이 좀 될 수 있는 물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정부 지방법원 2024-84970 강제경매입니다. 건물은 매각 제외고 토지 95.99평 강제경매입니다. 건축물 관리대장은 현재 살고 있는 사람이 토지의 지분을 4분의 1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자기가 토지는 지분으로 갖고 있지만은 건물을 자기가 지어서 자기가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지분 경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주인 노릇을 하는 사람이 있느냐인데 여기는 정확하게 주인 노릇을 하는 사람이 있고 그 주인 노릇을 하는 사람이 건물 전체의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 건물을 그대로 자기가 유지하기 위해서는 내 지분을 다시 사는 것이 거의 맞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만약의 경우에 그 사람이 내 지분을 사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면은 법정지상권이 있죠. 같은 건물 주인과 땅 주인이 집이라도 같이 갖고 있으니까 있기 때문에 지료는 계속 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료를 주면서 버틸 수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4분의 1 지분을 내가 갖고 그 지료를 받은다 그러면은 핵심은 이 건물 주인과 땅 주인은 재산권 행사를 못하죠. 대출도 못 받고 아무것도 못하죠. 그 상태로 얼마까지 지료를 주면서 버티겠느냐 이런 뜻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가까운 시일에 금전이 없으면은 지료를 주면서 좀 버틸 수는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내 땅을 다시 사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추천한 겁니다. 누군지 몰라도 낙찰을 받았다가 잔금을 내지 않아 가지고 20%입니다. 자, 여기 보시게끔 되면 누가 냈죠? 여기 보면 1억에 떨어진 것에 1억 4,700까지 낙찰을 받았는데 우린 지금 얼마까지 하락했죠? 7,600까지 하락했죠. 제가 오늘 이번에 추천 물건 중에서 다른 사람이 낙찰을 받았다 미납한 것을 제가 좀 했는데 다른 사람이 낙찰을 받았다 미납한 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겁니다. 아예 좋은 게 아니고 돈이 내기 좋은 건데 쉽게 얘기하면 다른 사람이 낙찰받았다 미납된 것이 권리분석에 아무도 없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입찰에 안 들어오니까 최저 가격에 들어가도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 면으로 봐서 권리분석만 문제가 없을 때는 더 유리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거는 한 번 더 떨어진 겁니다. 건축주 주누구 토지는 4분의 1 지분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매각 제휴로 되어 있죠. 매각 제휴인데 건물이 어떻게 되면 조립식으로 그래도 요 근래에 한 1, 20년 정도 된 건물로 지어져 있는 건물입니다. 그러니까 건축물 과정이 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건축물 과정이 있죠. 여기 보면 주누구로 되어 있죠. 주누구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주누구로 되어 있는데 이 사람이 원래 기준 권리에서 1순위 강제 경매가 아니라 1순위 설정을 했을 때는 자기 건물도 사실은 설정도 같이 돼 있어요. 근데 지분으로 4분의 1 지분 경매로 나오다 보니까 건물이 다른 사람 이름으로 있다 보니까 할 수 없이 이 땅만 경매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건물 주인으로 봤을 때는 이걸 그대로 지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감정가에 팔아야 되는 것보다는 우리는 낙찰 가격이 7천 얼마에 받았으면 먼저 가격이 먼저 산 낙찰 받은 1억 4천 얼마에 샀죠. 샀죠. 그런 정도만 주고라도 건물 주인한테 약 이 정도만 준다 팔을게 하면은 협상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차피 그 땅을 내 이름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감정 가격보다 훨씬 싼 가격으로 매입할 수 있다 그러면 자기도 그 기회를 놓칠 필요가 없는 거죠. 건물 주인으로 봤을 때는. 그러니까 우리는 낮게 낙찰을 받아서 건물 주인에게 낮은 가격으로 매도하고 나오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건물 주인이 이거를 살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질러서 낙찰을 받으면 안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자는 얘기예요. 낙찰을 못 받으면 다른 게 또 나와요. 항상 뭘 제가 얘기했죠? 버스를 놓치면 리무진이 오자라는 마음으로 경매로 돈을 벌려고 할 때는 낙찰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돈을 받으려고 생각해라 이런 뜻입니다. 10번을 떨어지는 건 무섭지 않아요. 잘못해서 질러서 낙찰을 받고 매도하지 못하는 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절대 잘못해서 낙찰 받는 것은 낙찰 못 받는 것보다도 더 나쁜 겁니다. 그거는 여기 보면 주 누구가 있고 이렇게 보면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상속을 받았다가 엄마가 또 돌아가시다 보니까 엄마를 또 다시 상속을 받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두 번 상속을 받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근데 여기 2분권에 경매가 나온 거고 이 사람은 뭐예요? 주인 노릇을 하는 사람입니다. 62쪽입니다. 의정부 지방법원 2024-5618 임의 경매입니다. 여기 뭐 포천시 화현 지연리의 건물 매각지의 토지만 매각입니다. 건물 대장은 두 개가 있습니다. 조 누구가 있고 조 누구가 있는데 두 개가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하나는 아버지가 지었던 건물, 옛날 건물 쓰지 않는 건물, 하나는 아들이 살고 있는 사람이 새로 지은 건물 이렇게 돼 있는데 건물은 매각 제외 토지만 나왔습니다. 감정 가격이 원래 보면은 1억 6,300만 원인데
여기에 건물 매각 제외이기 때문에 이것도 1억 1,400만 원에 낮춰서 시작한 겁니다. 자, 보시게끔 되면 1월 27일 날 얼마까지 하락했죠? 5,600만 원까지 하락했습니다. 원래 감정가격이 1억 6,300인데 얼마에 시작했죠? 1억 1,400에 시작해서 56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이게 보면 1억 6,300에 의하면 이거는 34%까지 하락한 겁니다. 자, 근데 건물이 두 개가 있습니다. 자, 건물, 충물 대장에 있는 건물 두 동은 매각 제외고 토지만 매각을 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건물이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항공사진 보면. 그러니까 앞에 빨간 건물이 있고 뒤에 옛날 건물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 앞에 빨간 건물이 있고 여기 뭐가 있죠? 태양열 하는 시설도 있죠. 그리고 제가 보기엔 이 앞에 건물은 수리를 좀 한 걸로 보이죠. 그러면 건축물 과정이 조도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근데 또 하나 보면 이렇게 보면 이건 집이 살고 있지 않은 거죠. 안 살고 있어 보이잖아요. 그리고 건축물 과정이 조누군데 이건 언제 하는 거죠? 43년도잖아요. 43년도면 언제죠? 일제시대 때 있던 건물이에요. 그러니까 이 건물은 일제시대 때부터 있던 그 건물인데 지금 거주하고 있지 않고 이 앞에 있는 이 건물은 지금 나중에 아들이 샀는데 이 아들은 언제 지었죠? 보면 1975년도에 지었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살고 있으면서 지금 리모델을 하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보는 겁니다. 따라서 여기 있는 사람이 여기 보면 지금 이게 이제 또 문제점이 뭐냐면 이런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근데 여기 보시면 지적법상 진입도로가 없죠. 여기 진입도로가 없이 이게 다른 사람 땅이잖아. 땅 이용해서 여기 들어가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이 땅에 진입도로가 없는데도 보면 건축허가 났죠. 그 왜 건축허가 났냐면 이런 걸 보고 마을 안길이라 그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마을 안길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가지고 내가 하는 건 아무 문제가 없다는 얘기인데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임의 경매는 돈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 건물 주인이 내 땅을 살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임의 경매는 내 땅을 사지 않고 자기가 빚진 걸 갚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이 건물 주인이 내 땅을 산다고 부르지 않고 그냥 내가 건물을 내 걸로 만들어서 제3자한테 팔아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뭐가 있죠? 건축물 과정이 있죠. 그러면 이 사람들한테 뭘 청구할 수 있죠? 철거와 지료 청구를 할 수 있는데 법정지상권이 있죠. 법정지상권이 있지 않습니까? 법정지상권이 있으면은 이 사람들이 지료를 내면서 그대로 쓸 수 있죠. 우리가 그 월세를 내면서 30만 원, 40만 원 내는 거는 별로 생각지 않고 내가 1년이든지 얼마든 살다가 나갈 거니까 30만 원이냐 35만 원이냐 40만 원이냐 뭐 이렇게 해도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하고 계약을 하지만은 내가 여기에 살고 있으면 내가 죽을 때까지 평생을 그 돈을 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하고는 다르다는 얘기. 지조만 주면서 버틴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제가 건물 제외로 해서 예전에 건물 주인이 버텨갖고 철거하고 뭐 나가라고 소송을 냈더니 변호사를 선임을 해갖고 대행해서 법정지상권이 있다. 그러니까 법정지상권이 있으니까 지료를 전하고 지료가 27만 5천 원 나오다 보니까 거기 살고 있는 사람이 판결을 받자마자 내가 여기서 27만 5천 원 어떻게 내고 사나? 나 나갈게. 그렇기 때문에 법정지상권 크게 걱정하지 말아야 돼. 우리는 그냥 철거하고 지료를 청구해서 그 사람하고 적당한 가격의 건물을 넘겨받으면 우리 건물로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건물을 우리 걸로 만들어 놓고 제3자에게 매도하는 걸로 본다 그러면 이것이 가격이 지금 아까 가격이 많이 하락했죠. 감정가보다도 하락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원래 감정가가 얼마죠? 1억 6,300인데 지금 얼마까지 하락했죠? 5억 6천이죠. 5억 6천이면 거의 1억이나 하락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가서 질러서 낙찰 받지 말고 최저가에서 한 100만 원이나 이런 데 200만 원이 더 써서 낙찰 받고 공인중개사한테 건물을 내 걸로 만들어서 건물 한 1, 200만 원 주고 내 걸로 만들어서 공인중개사한테다가 건물까지 같이 끼워서 1억 정도에 팔아달라 하고 싸게 내놔라 이런 얘기예요.
또 하나 이게 제가 한 것은 뭐냐면 지금 그 1가구 2주택을 살 때는 취득세에서 4% 8%뭐 이렇게 돼 있는데 2억 원 미만의 건물은 취득세 강화를 안 하기 때문에 이거는 그런 문제도 문제가 없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 보시게끔 되면은 점유자 분석하다 보면 누구죠? 소유자 누구가 이렇게 있죠. 그러니까 지금 그 여기 채무자가 그대로 점유하고 있고 세입자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